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콜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라 정보성 컨텐츠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조만간에 일본 워킹 홀리데이나 혹은 일본 유학을 오실 분들한테는 좀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5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고 일본인 현지인과 대화를 해본 적이라고는 없는 상태로 맨 땅에 헤딩으로 왔거든요. 뭔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일본을 오게 되었고 일본어에 대한 지금 실력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워홀 오기 전에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초기 비용 등등 다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왜 일본 워킹 홀리데이 오게 됐느냐. 일단은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호주, 캐나다, 일본은 없지만 워킹 홀리데이에 간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런 영향이 조금이나마 있었고 제가 진짜로 결심을 했던 거는 우선 저는 고3 때 수능 끝나고 엄마랑 처음으로 일본 구마모토 여행을 갔었어요. 제가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도파민이라는 게 팡 터진 거죠. 왜냐? 귀여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구마몽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처음 보고 제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너무 귀엽다. 플러스로 일본의 모든 주택, 디자인, 음식 다 너무 좋은 거죠. 그때부터 저는 일본 여행을 혼자 가기도 하고 친구랑 가기도 하고 되게 일본이라는 나라에 진입장벽이 높지 않았어요. 재작년인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저는 그 회사를 되게 안정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다닐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 인생에 붕괴감이 온 것 같아요. 붕괴감? 무너지는 기분. 원래 안 좋은 일은 또 겹쳐서 온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미래 계획도 없이 그만두게 되고 플러스로 저희 인간관계도 뭔가 되게 휘몰아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안 살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이 난 너무 싫고 어떻게든 뜨고 싶고 그런 생각에 제일 먼저 처음에 생각이 든 거는 일본 워킹 홀리데이였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일본 워킹 홀리데이?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거든요. 지금 무너진 내 자신을 조금 다른 곳에서 회복을 하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연히 가지게 되었고 떨어지면은 취업 준비하고 그러지 하고서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러다가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또 여자들이 올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암묵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나이가 있어도 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게시된 나이로는 제가 아마 일본 어호를 올 수 있는 공식적인 마지막 나이? 그 마지노선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벌 거면 호주를 가는 게 맞지만 일본은 지금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나이고 호주나 그런 영어권 나라는 저는 좀 아직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무서운 것도 맞고. 그러나 일본은 제가 혼자 여행도 엄청 많이 다녔었고 그렇게 일본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영어권 나라만큼 무섭진 않았어요. 5월 오기 전에 저희 일본어 실력 이쿠라 데스까?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하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N3를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2번 준비했어요. 첫 번째 준비했을 때는 공부를 0 했어요. 빵! 지로. 어차피 이대로 시험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험 보지 말자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시험 보라 해가지고 받고 떨어졌고요. 두 번째 시험은 0.4 공부했어요. 이게 혼자서 독학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책을 펴서 공부를 하면은 한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자를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깜지 쓰듯이 내가 어떠한 갑골 문자를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느낌? 그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원에 다니게 되었거든요.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다녔고요. 기초 단계에서 왔던 것 같아요. 기초에서 중간 넘어가는 그쯤에서 왔던 것 같고 라레로 이쪽에서 멈추고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일본 여행 되게 많이 온 여행자 수준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처음 왔을 때 대비해서 일본어가 한
요만큼 정도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만큼 늘었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저는 크로스핏이라는 단체 집단에 갔고요. 거기 가면은 누가 한국말을 해요. 물론 구독자분도 계시고 교포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들 다 일본어 쓰시고 수업할 때 다 일본어를 써요. 저 혼자 못 알아듣고 막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파고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 그리고 그걸 통째로 외웠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파파고의 면접에서 물어볼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미리 다 적고서 그 스프링노트 하나를 다 썼어요. 다 통째로 외운 거죠. 통째로 외우다 보면 제가 그래도 기초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법이나 그 문장이 변형되는 그런 필수 법칙 같은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냅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익혔고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되게 내향적이고 말도 먼저 안 걸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있던 저의 형태로 똑같이 살아가면 여기서는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일본에서 살기 뭐 와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살기 X? 살아남기 이응.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성격을 좀 바꾸고 저의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크로스핏, 제가 유일하게 가는 곳이 크로스핏이고 또 현지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크로스핏이니까 가서 먼저 인사를 무조건 해요. 오하이오, 곤니치와, 곤방와,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무조건 인사를 하고 처음 뵀어. 초면이야. 그래도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거거나 굳이 안 물어봐도 물어봐요. 어저께도 그냥 냅다 말 걸었는데 니혼데 지우덴키와 도코니 가이마스까? 이렇게 냅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답을 해주시고 제가 경험했던 일본 분들은 다 친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걸면은 상대방 쪽에서도 얘가 대화를 나랑 하려고 하는구나 또 말을 해주시고 약간 티키타카가 되면서 대화를 스몰 토크라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직은 스몰 토크지만 나중에는 헤비 토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크로스핏 다니면서 웜업을 할 때 다 같이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는 무엇을 샀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는 뭐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뭐 올해 크로스핏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심장 그냥 터지는 거지.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를 착즙을 하면서 말을 하면은 다들 막 스고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또 말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람들하고 지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궁금한 단어랑 문장이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고 또 하루에 한두 개, 적어도 진짜 한 개, 두 개 이상은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 현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혹은 집단에 무조건 가라. 저는 지금 바이토를 묶고 있기 때문에 바이토는 아쉽지만 안 되고 크로스핏에 가서 저의 사회성을 착즙해가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에 가서도 그냥 말을 걸어요. 파트너분한테 미안하지만 뭐 힘들겠지만 그냥 말을 걸어요. 코노 노미모노와 오이시 데스까? 이렇게 물어봐. 그냥 다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 직원이 니혼고 조주 데스네, 유학생 데스까?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진짜 옹졸타이니 스몰 토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어떻게든 저는 대화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조금씩 0.1씩 0.3씩 늘어나요. 여튼 이거는 다 워홀에 와야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워홀에 왔느냐. 너 일본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합격했어? 너 N3도 없잖아. 저의 합격 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 오기 전에 다 노션에다가 정리해놨거든요. 제가 정리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력서, 조사표, 이유서, 계획서, 사정 신청서, 기본 증명서, 여권 사본, 학력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잔고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병역 증명서는 뭐 남자분들, 일본어 능력증, 뭐 JLPT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그리고 체크리스트 위에 있는 서류들을 다 체크를 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다 뽑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제출을 그런 대행사가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
그 외교부에 들어가시면 서울 쪽, 뭐 경기 쪽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거는 일본 외교부, 워킹홀리데이랑 관련돼 있는 외교부에 들어가시면 다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계획서랑 이유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게 되게 막막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파고를 썼고요. 어떻게 써가지고 파파고를 썼느냐? 이유서, 내가 왜 일본 워킹 홀리데이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파파고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엄마랑 같이 갔던 일본에서 나는 너무 충격을 먹었다. 거기에 있는 귀여운 캐릭터, 그리고 귀여운 디자인, 일본이라는 나라의 분위기, 그런 것에 충격을 먹었고 그때부터 일본의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갔다. 그리고 내가 디자인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항상 레퍼런스를 찾는데 일본의 디자인이 난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걸 참고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도 만들었다. 그 후로 나는 일본에 혼자 여행도 오고 친구랑도 여행을 같이 오면서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었고 더 관심이 많이 갔었다. 나는 만약에 일본에 온다면 일본에 대한 모든 광고 디자인, 모든 시각적인 디자인들을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도 해보고 싶고 또한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 또 경험을 해보고 싶다. 현재 나는 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살아가는 과정이나 일본의 특이한 문화들을 나의 SNS에 소개를 시켜주면서 나의 채널을 키우고 싶고 동시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 이거를 파파고로 돌렸습니다. 그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12월까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썼는데요. 1월, 2월 달에는 뭐 가서 일단 적응을 할 것이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갈 것이고 또 어쩌고저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적어요. 7월 뭐 여름에는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 그리고 추울 때는 오키나와에 가고 더울 때는 삿포로에 가고 싶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적어요. 그리고 뭐 스파이 패밀리가 뮤지컬화가 된다는데 스파이 패밀리 뮤지컬을 보러 또 가고 싶다.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이것들의 공통점 무엇이냐? 나는 일본에 가서 재패니지 드림을 하겠다. 꼭 돈을 벌 것이다. 돈을 개같이 벌어가지고 외화벌이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나 일본에 가서 돈 쓸 거야 하면서 뭐 워킹도 살짝? 근데 일본에 가서 엄청 소비를 많이 할 거고 일본을 널리 알릴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 뽑힌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리고 또 잔고 증명서가 제일 중요한데 일본에 갈 때 필요한 최소 자금이 280만 원이고 통장을 복사를 해야 돼요. 왜 280만 원이냐? 처음에 왔을 때 일을 구하기 전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여기는 2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도 280에서 300 정도가 있는 통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능력증 JLPT가 꼭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솔직히 저는 JLPT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살아보고 언어가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보니까 아마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능력증 가지고 오는 게 먹고 살아가는데 좋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바로 학원 등록해서 JLPT 개같이 따고 올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의 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제출하는 데는 저는 강남에서 했고요. 제출하고 대신 내주는 그 비용이 5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구했느냐? 이 집을 어떻게 구했느냐? 저는 할인 부동산을 이용을 했고요. 정확한 뭐 업체명은 말씀드리기 좀 모시기 하고 솔직히 검색하면은 얼마 안 나와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가지고 뭐 3개의 업체를 두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매물을 다 받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저울질을 하면서 어떤 곳을 가야 내가 더 좋을지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업체를 연락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업체랑 이렇게 컨택이 된 건데요. 제가 집을 구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거는 무료 인터넷이 제일 중요했고요. 왜냐면 무료 인터넷이 아니면 제가 일일이 또 인터넷까지 알아봐야 돼요. 일본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일본어로 전화를 해가지고 뭘 신청하고 이런 거 진짜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집을 노렸습니다. 그 매물을 거의 한 10개 정도 가까이 봤던 것 같아요. 10개가 뭐야? 10개가 훨씬 넘지. 그리고 그것들을 혼자 정하기 X, 가족하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주면서 어떤 집이 좋을 것 같은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집 구하는 것도 솔직히 뭐 그냥 매물만 봐줘 이런 식으로만 했지 나머지는 진짜 저 혼자 했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제 주변은 워홀에 관대하지가 않았어요. 왜냐, 너 이 나이에 취업 준비해야지. 뭔 워홀이야. 뭔 갑자기 해외에 가서 살겠다고. 일본에 가서 살겠다고? 아휴, 그냥 취업이나 해. 이런 반응이 거의 99.9%였고요. 근데 워홀 다녀온 친구들은 또 빨리 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걸 다 안 입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일본 워홀에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좀 혼자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혼자 준비하거나 뭐 혼자 오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집을 구했고 이 집을 구한 거에 대한 초기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뭐 후기 어쩌고 써가지고 뭐 레이킹 없고 그런 거 제외하고 뭐 열쇠, 청소, 뭐 12월 달 제가 살아갈 월세 그리고 1월 달 월세 미리 내고 포함해가지고 초기 비용이 한 133만 원 들었습니다. 이 집의 월세가 62,000엔, 한화로 한 54만 원인데 초기 비용이 133만 원 들었어요. 얼마 가져왔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솔직히 많이 가져올수록 좋은 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지금 근데 한 달 넘게 살고 있거든요? 바닥이 슬슬 완전 보인다는 아닌데 좀 일을 좀 빨리 구하세요 정도로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온다고 해서 바로 막 일에 붙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참 좋겠지만 저처럼 그런 환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최대한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오는 게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진짜 미친 듯이 개같이 일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여유 있게 여유도 없어. 그나마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지.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많이 모으고 와야지 워홀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집을 구할 때 133만 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한테 보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뱅크로 국민은행, 뭐 농협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저는 133만 원 가량을 일본 은행으로 보냈어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용한 어플이 모인이라는 어플이었어요. 알게 된 경로는 다른 유튜버분들, 다른 블로거분들이 광고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제 이름, 닉네임이 들어간 쿠폰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인의 그런 광고하는 지금의 입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인에 대한 그런 생각은 송금이 진짜 빨랐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데 초기 자금이 하루 이틀 만에 입금이 돼가지고 진짜 빠르게 입금이 끝났거든요. 저 딱 집에 왔을 때 이 집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1차원의 공간 그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구라고는 단 1도 없었어요. 그거의 뜻은 뭐냐? 내가 다 사야 된다. 0부터 100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난 다 사야 된다. 이런 거죠. 니토리에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니토리에서 구매를 했을 때도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는데 모인이라는 어플을 사용했고요. 뭐 이런 서랍장, 매트릭스, 이불, 커튼, 의자, 테이블, 쓰레기통 다 니토리에서 구매를 했고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그 사이의 가격으로 일단은 제일 급한 것들만 구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광고 이전부터 쭉 사용을 했던 모인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느꼈던 모인의 장점 첫 번째,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다. 두 번째는 간편하다. 보내는 방식 자체가 너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해외 송금 처음이고 도와줄 사람 없고 하는 분들한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게 깔끔하고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송금 시간이 빠릅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뭐 입금 확인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알림이 계속 오는데 되게 빠르게 돼요. 메일로 카톡으로 좀 귀찮을 정도로 알림이 계속 와요. 입금되었고요. 뭐 보냈고요. 확인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365일 송금 전문가랑 전화랑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보내야 하고 뭐 궁금한 게 생기고 오류가 뜨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이라서 안 돼. 이러면은 멘붕.
저 같은 성격에는 하루 종일 그냥 어떡하지 이러는데 모이는 365일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해? 한번 해봐야지. 제가 어떻게 송금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는데요. 로그인이 페이스북, 네이버, 애플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로그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은행 대비해서 저렴하다고 적혀있죠. 이게 다른 은행이 아니라 모인 어플을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워홀러가 아니라 유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송금을 해야 하잖아요. 학비 송금할 때 1년에 평균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저같이 워홀러가 아니라 유학생 분들도 모인 어플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절약도 되고 되게 필수적인 어플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워홀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어쨌든 간에 일본으로 돈을 보낼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쿠폰 코드입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이게 찍찍찍 그어진 맨 왼쪽 상단 바를 누른 다음에 내 정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가시고 밑에 내려가시면 내 쿠폰함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른쪽 상단 바 쪽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쿠폰 등록이 뜰 거예요. 여기다가 연콜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YEONKORY 연콜이. 그렇게 입력하시면 보낼 때 수수료가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발급이 되니까 꼭 제 쿠폰 써가지고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일본 워홀 혹은 유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짜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니토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오전에 미리 입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미친 게 뭐냐면 11시 20분에 입금 확인 중이라 떴는데 11시 31분에 송금 중이래요. 네? 너무 빠른 거야.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송금에 대한 알림 같은 거는 푸시 알림, 카톡, 메일 계속해서 오니까 믿고 맡길 수가 있고요. 나 이런 거 처음이고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 영상을 봐도 난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신 분들은 365일 열려있는 채팅 혹은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겁먹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채팅 혹은 전화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훨씬 신속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하지? 싶었지만 새벽까지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으시면 당장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초기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500에서 600만 원 그 사이에 제가 집을 구했던 133만 원 플러스 크로스핏 30만 원 플러스 니토리 플러스 생필품 플러스 다 해가지고 500, 600이거든요. 진짜 초기에 들어왔을 때 저 진짜 한 3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수중에 남은 거는 진짜 거의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많이 돈을 가져오는 게 일단 1순위고 2순위로는 능력이 된다면 빨리 일을 구하는 거. 그것이 살아남는 법 같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알려드리고 그럴 처지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물론 반팔이 있긴 했지만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맨날 이렇게 베베 꼬여있고요. 그러면 난방을 틀면 되지 않아? 싶지만은 이 난방 자체가 여름에 에어컨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난방기인데 집이 다 따스해지지가 않고 일정한 부분만 따뜻해지고 너무 건조해서 모공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세 때문에. 전기세가 여기 또 다 민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엄청 비싸가지고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싶죠. 근데 전기세 무섭고요. 한국만큼 이렇게 내 몸을 둘러싸는 온화함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교통비. 미친 거지? 저 운동 한 번 갔다 오는데 한 번 환승하거든요. 왕복 한화로 5,800원 정도? 미친 거죠? 교통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친구가 놀러 오거나 어디 갈 일이 있을 때 하루에 교통비가 미친 거야. 너무 많이 깨져. 한국에서 트래블 월렛, 트래블 로그 2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트래블 로그는 세븐일레븐에서 쉽게 돈을 뺄 수가 있고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트래블 로그로 인출을 하는 편이고 주 결제 카드는 트래블 월렛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일본 워홀 오기 전의 내용들은 다 알려드렸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찍거나 답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모인 어플 이용해가지고 초기 비용에서 수수료 조금이라도 저희 할인 코드를 이용해서 줄이는 거 완전 강추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면 그냥 계속 바이토 응모를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사람들하고 또 약속도 잡고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